네, 공부 시작합니다. 공야장 제5편 3장 4장 5장 6장 가능한 6장까지 빨리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석은 후대 주석은 다른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현대 한문에 가깝고, 다시 말하면 송명대의 문체고, 이 원문은 이제 공자시대 공맹시대의 문체이기 때문에 문장체가 상당히 다르고 간결하고 좀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글자 한자를 가지고도 길게 풀이를 해야 될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죠. 아까 얘기한 대로 처지라고 하면은 아내로 삼다 이렇게 하면 아내로 삼게 하였다 이렇게 되니까 그것은 좀 풀이가 글자는 간단하게 쓰여져 있어도 풀이는 좀 이렇게 부연 설명적인 풀이를 해야 되는 그러한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3장은 공자 제자 중에 물론 자공이라고 있죠. 자공은 역시 자공의 이름은, 성은 뭐라고 그러죠? 성은 단목, 끝단자 나무목자 단목. 그 다음에 이름은 하사 내려주다 할 때 줄사자예요. 줄사자는 그 재물제자 조갑해 변에다가 말하자면 양자를 쓴 거죠. 나릴 밑에 박구력자하고는 다른, 박구력자는 실력자 같습니다. 네, 소방 저도면 나와가지고요. 박구력자는 주역할 때는 이역자고요. 여기 가운데 한 획이 있으면 이건 역자가 아니고 양자겠죠. 여기 이 조갑해변에다가 양자를 써서 요것이 자공의 이름이다. 성은 단목이고, 중국에도 이게 고대에는 이름자 두 개 이름자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원래가 중국은 이름자가 이름을 한자로 쓰는 경우가 많고,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이 조자가 많고, 옛날 사람들은 한자씩 썼는데, 그 다음에 일본 가면 일본은 성이 두 자가 많아요. 저 교수님 저기 준사가 저기 바꿀역자를 써야 됩니다. 저기 양자가 아니고 하나의 위에 그는 거 빼야 돼. 역시 예리하게 봤네. 제가 예리합니다. 그거 빼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또 잘못하면 긴 줄 알잖아. 김미도 잘 모르잖아. 똑바로 아니야. 거기 바꿀력을 쓰셔야 됩니다. 네, 그게 뭐 줄사.
사사해. 예, 밖으로 역자를 썼구는 써야 맞는 거. 예, 그 말 내가 착각을 했어요. 예, 자공이 묻기를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 지금 자천 얘기하고 공야장하고 남영도 얘기하고 뭐 다른 제자도 얘기를 하다가 자공은 아무 기다려도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자공에게 한번 물어본 것 같아요. 선생님, 문할 사야는 하여하니 있고 사는 이제 자기 이름을 얘기하면 저 사는 하여하니 있고 어떤 것 같습니까? 어찌하 같으려 어떻게 어떻습니까를 하여라고도 하고 여하라고도 해요. 여하라고 해도 말은 되는데 그 당시로는 하여로 여기는 하여로 돼. 하여하니 있고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승님한테 물어서 자기 이름으로 저는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자기 이름을 직접 부르면서 저는이 아니라 사는 어떠합니까? 공자 말씀하기를 여기 제자가 묻는 거기 때문에 왕이 물으면은 뭐라고 해야 돼요? 대왈이라고 해야 돼요. 대왈. 아랫사람이나 제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물을 때는 대자를 안 넣어서 대답할 대자를 넣지 않고 그냥 왈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자왈 공자 말씀하기를 여는 기한이라. 여기서 여는 뭐라 그랬죠? 계집여자인데 계집여가 아니고 여기는 2인칭 너 여자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왜 계집여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그러면 무식한 거예요. 여기서는 2인칭 너 여자. 그래서 이게 화법에서 1인칭으로 쓰여진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은 남성적이었던 남성이 위주가 되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요. 그래서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너였잖아요. 네가 낳은 거예요. 여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비로소 시자. 이 비로소 시자의 옆에 쓰여 있는 계집여자는 계집일까요? 너일까요? 네? 계집이. 너여자로 봐야 돼요. 너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뭐라고 그랬어? 이쪽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코하고 입을 그린 거예요. 나란 말이에요. 나. 너와 나의 만남. 시작이다. 무엇이 시작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행복의 시작도 너와 나의 만남이고 가정의 시작도 너와 나의 만남이고 사랑의 시작도 너와 나의 만남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너와 나가 만난 글자다. 비로소 시작은. 그리고 여기서도 너여자다. 이게 계집여자하고 너여자하고 같이 썼는데 이게 후대에 와서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제 구별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복잡해지니까 사회가 복잡해지면서록 이게 모든 것이 분화되잖아요.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삼수를 써서 너여자로 하자.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죠. 그래서 글자가 분화돼서
삼수변에 쓰면 계집여자 쓰면 너여자. 윤신의 돌림자에 여자가 있죠. 여자가 있어요. 요즘 여자 많이 여기 살아계신 분 중에서 여자 많죠. 그 여기서 거기는 그 여자가 너 여자. 그 바로 이제 옛날 글자로는 계집 여자다. 그러니까 공자가 여는 했어. 여자는이 아니라 너는 너가 누구냐면 여기서 단목사 자공이에요. 자공. 그 자공도 훌륭하거든요. 자공이 공자 학단에서 무엇을 맡았냐면 살림을 맡았어요. 살림을 맡아서 여기서 사자로 줄사자도 이게 재물제자에다 썼잖아요. 조갑해에다 썼잖아요. 이 재물을 맡았던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운영 능력도 좋고 그 모임의 살림살이를 잘했던 걸로 이렇게 전해져요. 그래서 이름도 자도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출할 공자예요. 공출. 공바칠 공. 공출이라는 말이 옛날에 공출이라는 말이 지금은 뭐 세금을 내야지만 옛날에는 공출을 했잖아요. 공출. 그 공출이 이 공자를 썼던 거예요. 이제 나라에 말하자면 땅을 사용한 세금으로 내는 걸 공출이라고 해요. 우리 어렸을 때마다 공출이라는 말 썼는데 지금은 지금 없어졌죠. 이 언어는 살아 움직이는 죽은 글도 많고 앞으로 엉뚱하게 생겨나는 말도 많고. 뭐 말이 더구나 이제 서구의 물질 문명하고 연결되다 보면 요즘 전부 그냥 언어가 못 알아듣는 언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언어는 생물이다. 근데 우리가 2500년 전에 지금 언어를 가지고 우리 공부를 하는데 그 언어를 알아야 그때 말을 알아야 그 뜻을 이해를 하고 그 뜻이 지금 우리에게도 말하자면 필요한 하나의 보물이 되는 것이다. 자공이 물어 말하기를 저 산은 어떻습니까? 뭐라고 평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공자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릇이니라. 그릇. 그릇 기자는 이건 풀기가 입이 4개고 가운데가 이게 개견자예요. 사실 개견자. 그래서 입이 개들이 4마리가 모여서 그릇 다툼하는 것이 아니냐. 말하자면 밥그릇 다툼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보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풀이하는데. 하여튼 밥그릇을 하나 놓고 이렇게 배가 모여가지고 그래서 그 그릇이 그만큼 거기는 그릇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너는 그릇이니라. 그러니까 자공이 무슨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씀이에요? 이제 이렇게 다시 묻는 거예요. 자왈 하기야 있고 어떤 의문사 어찌하자 어떤 그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 여기서 왈 하기야 있고 할 때 왈은 누구 왈이냐면 자공 왈이고 그 다음에 왈 호련이 아니라 할 때 왈은 누구의 왈이? 공자의 왈이겠죠. 물론 공자가 이제 호련이 아니라 이 호나 연이나 이런 다 구슬로 만드는 건데 중요한 그릇이겠죠. 구슬로 만드는. 호는
호나 연은 다 같이 종묘 제사에 쓰는 그릇이 제기예요. 종묘는 말하자면 역대 나라를 세운 왕 이하 그 역대 왕들을 모셔서 제사를 지내면 그러한 그 묘를 종묘라고 해요. 종묘. 사당을 종묘라고 한다. 국가의 왕의 사당. 그걸 묘라고 한다. 그 이제 공자도 이제 대성, 지성, 문선 왕이라고 하는 후대 왕으로 이렇게 굉장히 큰 훌륭한 왕으로 이렇게 추대를 해서 공자의 사당도 묘라고 해요. 묘. 공묘, 공자에다가 묘, 사당묘자를 써서 묘. 우리도 이제 근세조선의 묘를 그 이시조선의 그 태조 이후에 그 왕의 사당을 묘라고 그러죠. 종묘제사라고 그러죠. 종묘. 그 종자는 마루종자예요. 마루종, 그다음에 이종묘자. 그 묘는 다시 말하면 사당이다. 나라의 왕의 사당이다. 특히 건국왕의 사당이다. 거기에 제사 지내는 거기 제사에 쓰는 하나의 제기다. 근데 호는 어느 시대냐면 하나라 시대고, 려는 하 다음에 상나라, 은나라 때 쓰던 제기예요. 다 같은 제기는 제기인데 그 이름이 달라요. 하나라 쓸 때는 하나라의 임금은 하우시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 하은주 이걸 3대라고 하고요. 그 우회를 연임금 나라, 순임금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순하고 3대. 그래서 이 5대를 중국에 있어서 이상적인 삼국시대의 나라를 5대를 이렇게 쳐요. 요순, 당우, 당나라라고. 연임금은 이름이 옛날 당, 그 후에 당나라가 당이 아니고 그 전에 당이고, 순임금의 나라는 우예요. 우. 그래서 당우 3대라고 하는 말을 써요. 당우 3대. 말하자면 요나라의 이름이 당나라고, 연임금의 나라가 당나라고, 순임금이 다스리던 그 나라는 우예요. 요 당우 3대, 당우에다가 당나라, 연임금, 우나라, 순임금, 하나라 뭐예요? 하우시. 발음이 비슷하지만 하우. 이 하우시, 요 당요, 우순, 하우는 어떻게 왕위를 어떻게 했다 그랬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선양. 첫 닦을 선, 양보할 양, 사양할 양. 선양제도로 지금 민주주의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 인격을 보고 전달을 해준 거니까. 그건 연임금이 순임금 훌륭한 점을 보고 나라를 자기 딸을 아왕과 여영 두 딸을 시집을 보내가지고 사람을 평가해 보니까 훌륭하니까 아주 나라를 그 선양을 한 거예요. 그 연임금, 순임금은 이제 그 당시 9년 치수에 치수를 하려니까 처음에는 곤이라고 하는 사람을 치수를 시켰는데 잘 못해요.
그런데 좀 못해서 그냥 극형에 처해서 사형을 시켰어. 근데 그 아들이 우라고 하는 아들이 훌륭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를 시켜서 치수를 9년 치수를 성공하고 왕위를 우에게 넘깁니다. 그걸 3대는 선양제도라고. 사실은 운임금은 말은 야사에는 또 운임금이 하우가 자기 아버지가 순임금한테 사형을 당했으니까 극형을 받았기 때문에 암살했다는 창호들에 가서 창호를 순찰하다가 순임금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당시 이미 나라는 우에게 전해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근데 그게 우선 암살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야사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바로 순임금이 어디냐면 동이족이에요. 윤임금, 순임금은 그러니까 중국 한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하은주 4대를 가지고 얘기할 때 우나라하고 은나라는 동이족이 중원을 다스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라하고 주나라는 바로 서이족이 말하자면 한족이 나라였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말하자면 확실한 그런 역사를 쓴 사람이 이제 그거를 얘기하고 쓴 사람이 유절 같은 사람이에요. 또 유절은 중국 종족 고대 종족 이식사론 말하자면 종족의 그 시족이나 그 종족의 어떤 변천과 그 나라를 이끌어온 그러한 역사를 쓴데 거기서 우하은주에 대한 사대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사 시대를 보았을 때 말하자면 은나라 이전은 동이족이 주도를 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쓴 사람이 이제 중국 선사에 대한 쓴 사람 또 이름이 금방 또 잊어버리고, 그러한 학자들이 양심적인 학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또 이제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것이 그런 기록들과 그런 것들을 주장해오던 사람들이 지하에서 고고의 출토품이 자꾸 나오니까 이제 발해 연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게 이제 말하자면 홍산문화, 요하문화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말하자면 지하에서 출토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나중에는 치우도 자기네 한족이고 자기네 조선 요순 동이족도 자기네 그렇게 뒤집어 버린 것이 바로 동북공정이다. 동북공정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는 동이족이 창설하고 동이족이 주도해가지고 상고 문화를 형성했는데 거기서 가서 형성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 녹아서 용해된 것이 아니겠는가. 민족도 사실은 이게 만주족이 우리족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동이족인데 그것도 이제 한족과 이게 교배가 되어서 한족화되어지고. 그러니까 DNA를 조사하기 전에는 중국 사람들이 한 반은 동이족의 DNA가 있을 것이다. 이건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나라가 바뀌고 민족의 주도권이 바뀌고 세월에 가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 사이에 한반도에 와서 그 외적인 침략을 적게 받고 그나마 그 혈통을 이어온 것이 이제
한반도에 남아 있어서 동이족의 순수 동이족 이제 순수도 아니요 이제 뭐막 후대에 또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래도 제일 많이 그 문화를 그래서 효문화 같은 거는요 이건 순임금이 대표적인 효성의 대표적인 군왕 중에서 왕 중에서 제왕 중에서는 최고의 대효인데 그 동이족의 문화예요. 효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공자도 그 은나라의 후예다. 은나라가 그러니까 은나라가 중국 문명을 완성시켰다. 거의 완성시켰다. 주나라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들 것으로 이렇게 변형을 많이 시켰지만 그 동양 문명의 주도권을 가졌던 것이고 제일 화려했던 했던 시대가 은나라다 나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나라에서 그 시대에 우리 한자의 원형인 갑골문자가 은나라 시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갑골문이 바로 이게 중국 문명의 대표적인 거예요. 여기서 전부 나온 거예요. 그 기록들이 전부 이걸로 전해져 있고 그 한대에 와서 변형을 시켜 간소화하고 이렇게 규격화해가지고 이러한 글자로 만드는 거지 전부 옛날에 갑골문은 그림 문자 그 지금 다 연구가 되어서 이러한 글자는 어떻게 이건 원더구의 얘기고 이것은 질그릇을 굽는 거를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다 그 그림 문자에서 온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림 문자에 코고 이거 입이다라고 하는 그림 문자에서 온 건데 그 그림 문자를 만들어 쓰고 이 한자의 원래 원형을 발명하고 또 발명해 쓰고 해서 그것을 완성한 민족이 바로 동이족의 나라인 은나라 시대였다. 그러니까 주역이라고 해서 주나라 시대에 와서 사실은 문자화하고 이론 논리화했지만 그 뒤에 이제 공자에게 와서 완성이 되었지만 사실은 이 은나라 이전에 동이문명의 바탕을 둔 주역이다. 주역도 그 혈통도 그렇고 문화적인 줄기도 그렇고 맥락도 그렇고 다 그렇게 통일하게 볼 수 있어요. 하나로 볼 수가 있다. 이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그냥 출토품 같은 거 공개도 안 하고 그냥 다 어디다 저장해버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갖다가 이게 그 나중에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뭐냐면 치우도 그 사람들 황제하고 치우하고 그 판록대전이라고 전해지는 걸로는 굉장히 큰 전쟁을 일으키 그때 동이족이 결국은 저쪽한테 당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치우가 굉장히 용감하고 했지만 결국은 역사에 증거로 돼 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치우를 마주 그냥 멸시를 하고 뭐 굉장히 오랑캐로 이렇게 묘사를 해놨거든요. 역사 속에는 그렇거든요. 근데 동북공정하고서는 뭐라고 했냐면 치우도 자기네 조상이다. 뺏어다가 공자도 이 동이의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명의 완성될 물론 주대에 와서 또 화려한 인문문화적인 고대 탈을 벗고 고대는 어떠냐면 신중심 문화라고 할까요? 인간보다도 그래서 천지가 더 중요시. 천지를 부모로 여기고 그때 그것은
그것은 은나라 이전 얘기예요. 주나라 이후는 천지를 부모라고 안 했어요. 이제 그 천지를 부모라고 할 정도로 요거 천지를 부모라고 혹시 다산의 이천자문 혹시 아세요? 아학이라고 하는 이천자문을 썼어요. 다산이 이천자문 아이아자에다가 배울학자. 거기 첫자가 천지 하늘천 따지 아버지부 어머니모 늑자 이렇게 돼 있죠. 거기도 천자문처럼 이천자를 썼는데 이천자 중복되는 게 하나도 없이 이천자를 다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그 주흥사는 그것을 천자문을 짓고 하루 저녁에 졌다고 그러죠. 하루 저녁에 짓고서 머리가 하얀해졌다. 그래서 흰백자 머리 숫자 백수문이라고 그래요. 천자문을 백수문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산은 물론 하루 저녁에 짓진 않았지만 그냥만 아주 조직적으로 첫 줄이 뭐냐면 천지 부모라고 했어요. 하늘천 따지 아비부 어미모. 그러면서 가족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연 얘기하고 또 신체 부위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이천자를 그 이제 중간에 그걸 일본어, 영어, 중국어 이렇게 해가지고 발음까지 해서 그 아학편이 새로 나와 있어요. 그것도 아이들 공부시키는 데는 상당히 영어로도 돼 있으니까 영어를 근데 거기서는 하늘천을 뭐라 하냐면 스카이라고 돼 있더라고. 해분이라고 해야 맞는 건지 나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늘천 따지. 근데 그거를 영어로 쓰고 우리 한글로 또 음을 달아냈는데 얼스라고 하더니 땅은 하고서 얼스 아주 그 발음도 정확하게 영어 발음도 정확하게 표기했더라고요. 그것도 어디 인터넷에서 구입하면 구입이 될 거예요. 아학편. 그것도 말하자면 어린이들한테 한자 교육에 상당히 괜찮아요. 그 하늘천 따지 이거하고는 좀 가무련으로 하면 이쪽하고는 조금 다른 편제로 되어 있어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그러한 그 한자도 주인은 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나는 이 해석도 새로 해야 될 게 많다. 한자 해석, 강의자전은 청나라 시대지만 설문해자, 허신의 설문해자 같은 것도 설문해자 틀린 게 많아요.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의 안목으로 바꿔야 될 분들이 바로 잡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호련이라고 하는 것도 다 같이 종묘제사의 옥으로 만든 그릇인데 종묘제사니까 종묘제사는 하늘제사 다음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나라 시대, 하나라 시대는 호고, 하왈호라고 했죠. 이게 그 작은 주석에 보면 기자는 유용지 성제라 말하자면 쓰임새 있는 완성된 자료라 하왈호요. 그래서 이게 종묘제기호. 그 다음에 상활연, 종묘제기연. 근데 이게 상나라, 은나라다. 이게 상나라를 은나라라. 은나라가
은나라는 이게 말하자면 뒤의 이름이고 원래는 상이었어요. 나는 왜 장세상자가 상나라로 했나? 이방인이 와서 나라를 다스린 게 아니냐. 나는 이방인. 장사꾼이 많은 게 아니야. 장사꾼이 와서 그러니까 외지에서 와서 그러니까 동이족이 중국에 말하자면 낙양 서안 여기다가 저걸 했으니까 결국은 이건 이방인이 돼서 상자를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요 상나라의 때는 상나라 때의 그 종묘 제기로서는 연이라고 했다. 주나라는 도계, 이 대중 밑에 써서 대나무로 만들어진 주나라 때는 아마 그런 것. 하항 때는 옥으로 만들고요. 다 종묘 서직직이라. 그러니까 제수를 담아서 종묘 제사를 지내던 그래. 그러니까 그만큼 귀중한 재료로 되어 있는 귀중한 데 쓰이는 그릇이다. 너는 사야 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그릇이다. 선생님 무슨 그릇입니까? 밥 먹는 거지 밥그릇 같으면 그런 그릇 같으면 먹다 집어내버리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요. 그러니까 무슨 그릇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호련이다. 종묘제 그렇게 귀중하게 쓰이는 그릇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시간을 좀 전략을 해야 했더니 얘기를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4장까지 하겠습니다. 4장 호기왈. 이건 이제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옹야는 인위 불령이로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옹은 누굴까요? 중궁이라고 하는 성은 이름은 중궁. 자는 중궁. 이름은 옹. 염자는 두제자에 위에 하나를 빼면 두 번 재배할 때 두자는 염. 그 다음에 이름은 화할옹. 여모. 자는 중궁. 중궁 이렇게 썼나요? 이거 잘못 쓰면 또 혼나. 예, 맞습니다. 맞네요. 버금중 활공. 활도 잘하는 거 쓰고 둘째는 같은 거죠. 중궁이라고 하는 자를 이게 자예요. 이건 이름. 이건 성. 여자가 나와서 성. 염옹이라고 하는 염옹을 누가 평을 해서 혹이 말하기를 옹은 이기야자는 이름에 붙이는 어미예요. 그냥 이름 뭐야 우리가 누구야 하고 부를 때 근데 이거 호칭으로서의 야인데
여기는 주어로서도 그냥 야로 이렇게 합니다. 옹은 그러니까 옹야는 하는 거예요. 옹이는 인이불영이로다. 영자는 이게 영리할 영, 재주 넘칠 영, 재주 있다, 영리하다. 이거 영리하는 거 아닌데. 영리하다 할 때 영자. 너 이거 아첨할 때 에? 아니? 아첨 그런 거 아니? 영리할 영자는 마음신변에 이렇게 쓰는데. 아, 예, 그렇죠? 그 영자는 요거는 재주 있는 영리라고 있어요. 자왈 언용영이리요. 자가 공자가 말씀하기는 요게 원자는 아까 사원취사 할 때 원자 글자 문장 끝머리 오면은 단정의 어미고 처음이나 중간에 오면 이거는 의문조사다. 의문사다. 그래 언용이라는 어찌 영리함을 하다라 하리요. 재주 있다 하리요. 그러니까 공자가 주장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 어느 부분이냐면 사람 인간성이란 말이에요. 재주 있고 있는 것보다도 재주가 문제가 아니고 인간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한데 인한데 재주만 없다. 그렇게 이제 평어를 어떤 사람이 하니까 아니 인은 알지 못하겠다. 근데 왜 재주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 적용을 하느냐? 뭐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공자 말씀하시기를 어찌 재주 있음을 쓰리요. 어인 이 구급하야. 어라고 하는 마그러자인데요. 마그러자인데 여기서는 답을 잘하는 거예요. 답변을 잘하는 거. 구급도 역시 입만 이건 줄급자인데요. 구변이 좋아서 말로 막 이렇게 잘 짓거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대답하면 하는데 말 재빠르게 잘해서 말을 너무 빨리 또는 중간에 끼어들어서 약삭빠르게 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급이라고 하는 구변이 좋고 또 약삭빠르고 말만 잘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답을 할 때 약삭빠르게 재빠르게 해서 루증어인 하나니 자주 여러 누자예요. 여러 누차 우리가 누차 뭐 어쩌고 할 때 여러 번 이렇게 이게 누자입니다. 여러 번번이 어인 사람에게 어는 전치사라고 그랬죠. 사람 앞에 놓여진 전치사 사람에게 미움을 받나니 미울 증자. 그러니까 자주 그러니까 말만 잘하고 이제 영리하고 재주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답하고 얘기하고 할 때 말재주가 있어서 잘 구변 좋게 이렇게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자주 미움을 사나니 부지기인이니와 그것이 그 사람이 어진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거니와 언용영일이요 어찌 영리하다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인에 대해서는 이 혹이 말하는 여몽의 제자 여몽이 가지는 그 어진 성품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답은 안 하고 왜? 이는 아무나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 앞에서 군자라고는 이렇게 평을 했지만 어질다라고는 안 하셨어요. 유일하게 어질다라고 한 사람은 제자는 누구냐면 안현이에요. 안현, 안현 한 사람밖에 이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제자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옹이는 어질면서 재주가 좀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에이 그 사람 재주 없는 건 인정을 하겠는데 어진다라고 하나 모르겠다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내 이외에는 아무도 제자들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언용 영일이요. 뭐 재주 없는 거 얘기할 필요가 뭐 있냐. 뭐 재주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다. 뭐 그런 얘기죠. 사실은 재주가 없다. 재주가 없다. 이게 불령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불령이 아니라 영을 함부로 쓸 수는 어찌 쓰겠는가만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끼어들어서 또 이렇게 재빠르게 말로 이렇게 감싸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자주 미움을 사나니 그걸로 봐서 인하다라고 할 수. 이는 잘 모르겠지만 영한 것도 적용을 하기가 애매하다. 영리하다. 그리고 아주 재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기는. 그래서 불령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한 셈이죠. 그러면서 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번까지 앞에 시간 한 거고 3, 4장을 이번 시간에 한 것이고 됩니다. 영자는 사람인변에 두이자 쓰고 계집여자 썼습니다. 역시 이것도 뭐 좋은 뜻의 글자는 아니에요. 거기에는 또 계집여자가 좀 끼어 있어서 여성의 심리적인 점에 대해서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 글자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재주가 있고 영리함은 좋은 건데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그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이간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람이 둘인데 두 여자를 놓고 보았을 때 비교하는 의미의 재주 영자로 이렇게 쓰인 것 같다. 마거로자 같은 거는 뭐 잘 아시고 줄급자, 월급, 급여 네. 이게 줄급자입니다. 네. 그 옛날에는 쌀도 줬지만 또 이 옷감도 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실사변에 썼기 때문에 옷감으로도 월급을 주지 않았나. 급여할 때 급자는 실사변에 썼다. 미울증자는 역시 마음신변에 쓰여져요. 우리는 거기서 미움이라든가 애증의 문제는 다 마음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증의 반대는 애요. 사랑의 자는 가운데에 마음이 들어있죠. 마음심이 들어있죠. 요거는 옆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증은 애증. 인간관계는 둘 중에 하나예요. 애 아니면 증이요. 참 이게 애증에 얽힌다는 게 이게 참
뭐 염소극 같은 거 다 뭐 애정에 얽혀 있는 거 아닙니까? 작가가 예리하게 그렇게 써서 재밌게 연기하는 거예요. 애정이 문제, 인생입니다. 그건 인생. 이런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3, 4전 읽겠습니다. 자공이 문화 시작. 자공이 문화